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미래형 기지국에 적용될 새로운 통신 표준을 고려한 기지국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현재의 기지국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지국을 수신단, 송신단, 시스템 클럭, 데이터 패스라고 명칭하는 인터페이스 등으로 나누어 설계 시 고려사항 및 저희 내셔널이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의 기지국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컨피규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능 블럭에 따라 크게 디지털 영역과 RRH라고 불리우는 리모트 레이디오 헤드로 나눕니다. 다시 보다 세분화하여 디지털 영역은 상위 시스템과 연결되는 트랜스포트 모듈, 베이스밴드 모듈, 컨트롤 모듈, 컴바이너 앤 디스트리뷰션 모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RRH 영역은 디지털 영역과 광학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연결 부위는 CPRI나 OBSAI라는 표준을 따르곤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RRH들이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기 RRH 영역에 해당하는 솔루션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지국의 수신단 설계 시 고려할 사항 및 저희 내셔널의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국 수신단의 가장 일반적인 블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조된 RF 캐리어 신호가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어 다음과 같이 RF 믹서단을 거치면서 RF에서 IF로, 다시 베이스밴드로, 그리고 AD 컨버터를 거치면서 디지털화되어 기지국의 디지털 블록으로 전송 및 처리되게 됩니다. 여기서 IF, 중간 주파수 값을 정할 때 Low IF, High IF, Zero IF 하고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00MHz를 기준으로 IF가 100MHz를 넘어설 경우에는 High IF, 그 이하는 Low IF라고 하며, Zero IF는 IF가 0, 즉 0Hz, 다이렉트 컨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RF 샘플링은 AD 컨버터에서 RF를 바로 디지털로 컨버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잠시 후 Low IF와 High IF를 썼을 때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수신단에서 고려해야 할 신호의 대역폭 BW, 중간 주파수 FIF, 그리고 AD 컨버터에서의 샘플링 주파수 FS 등을 결정하는 것을 프리퀀시 플래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수신단 전반에 걸친 노이즈와 디스토션 스펙이 나오면 수신단 전체 경로의 해당 디바이스들의 퍼포먼스 트레이드오프 점을 결정할 수가 있겠지요. 주파수 플래닝만 잘해도 AD 컨버터 요구 규격을 낮게 가져갈 수 있으며, 주파수 플래닝에 필요한 주요 파라미터들은 입력 신호 대역폭인 BW, 중간 주파수를 나타내는 FIF, AD 컨버터의 샘플링률을 나타내는 FS가 있으며, 여기서 입력 신호 대역폭과 샘플링 주파수에 의해 AD 컨버터 선정 시 필요한 최대 샘플링 레이트 값을 결정하게 되고, 중간 주파수 값에 의해 AD 컨버터가 지용 가능한 입력 대역폭을 고려하여 AD 컨버터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D 컨버터의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나이퀴스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입력 신호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할 경우 원래 신호는 정상 복원된다는 이론하에 최소한의 샘플링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즉, 200kHz 대역을 가지는 GSM 신호 채널은 최소 400K 샘플링 주파수가 필요하고, 20MHz 대역을 가지는 LTE의 경우 40MSPS로 샘플링하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 적용하는 FS는 밴드위스 2배 이상이 넘는 훨씬 큰 값을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쓸 경우 필터링에 용이하고,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프로세싱 게인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인밴드 SNR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컨버터 입력 신호의 주변 하모닉 성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 FS가 어떻게 AD 컨버터 스펙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밴드위스에서 샘플링 주파수 fs만 올릴 경우 AD 컨버터의 필요 SNR 규격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요. 다음으로 동일한 밴드위스와 입력 주파수의 경우에 샘플링 주파수 fs만 바꾸어서 인밴드에 영향을 미치는 하모닉 성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음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캐리어 GSM 시스템의 예를 들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신호 대역폭이 20메가, AD 컨버터의 입력 주파수 FIN이 50MHz, 앞서 설명드린 중간 주파수 FIF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 FS를 130MHz로 정했을 경우 16비트 160MHz를 지원하는 AD 컨버터를 선택했는데요. 이 AD 컨버터는 SNR이 약 78.2, SFDR이 91, 2차, 3차 하모닉 스퍼가 약 103.2 정도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 컨버터 입력 신호 레벨에서 살펴보면 기저 신호는 FIN이 50MHz인데 대역폭이 20MHz이므로 기저 신호는 40MHz에서 60MHz에 걸친 신호 대역폭이 형성되겠고 2차, 3차 하모닉 성분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AD 컨버터의 130MHz SPS 샘플링을 거친 이후에는 입력 신호들이 스펙트럼 영역의 2분의 fs 이내의 영역으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샘플링 주파수 130MHz의 2분의 1인 65MHz 아래쪽으로 기저 신호 및 하모닉 성분들도 모두 폴딩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저 신호는 40MHz와 60MHz 사이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2차 하모닉은 10에서 50MHz, 3차 하모닉은 다시 0에서 50MHz 대역에 걸쳐 폴딩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하모닉 성분들이 어떤 식으로 폴딩되어 나타나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이 기저 신호이고 노란색 부분이 AD 컨버터 입력 쪽의 2차 하모닉, 보라색 부분은 3차 하모닉 성분입니다. 여기서 점선 부분인 65MHz, 즉 2분의 fs 영역을 기준으로 2차 하모닉 성분이 폴딩되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었고 보라색 부분이었던 3차 하모닉 성분은 130MHz에서 한번 폴딩이 되고 65MHz를 기준으로 다시 폴딩이 되어 2분의 fs 영역을 기준으로 0에서 50MHz 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기저 대역의 40에서 50MHz 대역에 하모닉 성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SFDR이 나빠져 AD 컨버터의 선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SFDR은 AD 컨버터의 입력 신호에는 없었던 신호 성분들 중에서 출력 측에 나타나는 스포로 정의되고 있으며 펀더멘털 신호와 가장 큰 스포와의 차이를 dB로 나타냅니다. 앞서 주파수 플래닝 했던 것을 기반으로 SNR 및 사인에이드 등의 다이나믹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인밴드 SNR은 SNR 플러스 10로그 밴드위스분의 2분의 fs로 계산해보면 103.3dB가 됩니다. 여기서 200kHz는 GSM 원채널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SFDR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3차 하모닉에 의한 SFDR이 91일 때 인밴드 사인에이드는 90.8dB가 되겠습니다. 사인에이드 산출 방식은 인밴드 SNR과 DIST로 표현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의 조합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ADC를 적용하여 사인에이드를 개선시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샘플링 주파수를 130MHz와 160MHz로 다르게 설정하였을 때 다이나믹 퍼포먼스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의 입력 신호 주파수가 30MHz, 대역폭이 20MHz일 때 앞서 살펴보았던 동일한 스펙 16비트 160MHz 샘플링의 AD 컨버터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입력 신호의 기저 신호 대역은 30MHz를 기준으로
20에서 40메가에 걸친 대역폭을 갖게 되겠고, 하모닉 성분들은 각각 40에서 80메가, 60에서 120메가 대역에 존재합니다. 이 경우 AD 컨버터의 샘플링 주파수를 130메가와 160메가로 각각 샘플링 주파수만 다르게 할 경우 실제로 펀더멘털 신호의 위치는 변함이 없고 2차, 3차 하모닉 성분들의 위치만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130메가 샘플링과 160메가 샘플링을 거친 신호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파수 영역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2분의 fs 이하 영역으로 모든 신호 성분들이 폴딩될 경우 130메가 샘플링 시 65메가 이하 영역으로 기저대역과 2차 하모닉, 3차 하모닉이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나서 기저대역에 3차 하모닉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160메가로 샘플링할 경우 아래와 같이 80메가를 기준으로 신호 성분들이 폴딩이 되어 2차 하모닉, 3차 하모닉이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 검정색 동그라미를 친 영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0메가 샘플링 시에 영향을 미쳤던 3차 하모닉 영역과는 달리 단지 샘플링 주파수를 160메가로 올린 경우 인밴드의 기저신호 성분 이외에 어떠한 2차, 3차 하모닉 성분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다이나믹 퍼포먼스를 살펴보았을 때 인밴드 사이네이드가 130메가로 샘플링했을 때 90.8dB, 160메가로 샘플링했을 때는 100.7dB로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링 주파수 fs만 바꾸어서 하모닉 성분들을 인밴드 영역에서 제거하여 사이네이드 값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AD 컨버터 관점에서의 입력 신호 주파수, 신호 대역 및 샘플링 주파수 선정이 AD 컨버터 다이나믹 퍼포먼스에 미치는 연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시스템의 수신단 전체 신호 경로에서의 수신 감도, ADC, SNR, 노이즈 플로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신단의 감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GPP나 3GPP2 같은 통신 표준은 최소 수신 감도를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최소 채널 잡음과 왜곡 성능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이것은 통신 신호의 일반적인 출력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신단 AD 컨버터의 스펙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수신 감도는 AD 컨버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RX단, 즉 수신단 전체의 수신 감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테나의 입력단의 노이즈 레벨이 가장 아래쪽에 깔리게 되겠고 그 위에 수신하고자 하는 신호, 그리고 블러커 신호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최대 노이즈 레벨은 원하는 신호 레벨보다 작아야겠고 시스템의 풀스케일 신호 레벨 대비 대략 3에서 6dB 정도의 백오프를 고려하여 최대 입력 신호 레벨을 정합니다. AD 컨버터 입력단에 DVGA를 적용함으로써 AD 컨버터에서 필요로 하는 SNR 요구 규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DVGA에서 요구되는 최대 게인은 최대 블로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풀스케일에서 백오프와 맥스 블로커를 뺀 값이 DVGA에서 요구되는 최대 게인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안테나단에서의 노이즈는 수신단을 지나면서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계속 증가되어집니다. 즉, AD 컨버터 자체의 노이즈 플로어가 AD 컨버터에 입력되는 신호의 노이즈 플로어와 같다면 전체 시스템의 노이즈 플로어는 2배가 되어 AD 컨버터를 지나면서 약 3dB 정도 노이즈 플로어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AD 컨버터 자체의 노이즈 플로어는 시스템 설계자가 요구하는 마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AD 컨버터의 데이터 시트상에 노이즈 플로어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공식을 통해 SNR로부터
AD 컨버터의 노이즈 플로우를 유도해 놓을 수 있습니다. AD 컨버터의 출력을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모든 신호 성분들은 2분의 fs 이내에 나타내어지고 DC 성분과 기저 신호, 그리고 스퍼, 하모닉 성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노이즈 플로우는 몹시 작은 입력 신호를 AD 컨버터에 입력시켰을 때 그 출력 중에서 기저 신호, 하모닉, 스퍼 등을 제외한 열 잡음이나 양자와 잡음에 의한 노이즈를 명칭합니다. 여기서 V 노이즈라고 표시하였으며 인밴드 노이즈 플로우 덴서티를 나타내고 볼트 퍼 루트 허르츠나 dBm 퍼 허르츠 단위로 표현 가능합니다. 노이즈 플로우 전체 파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SNR 산출 공식이 다음과 같이 신호 파워와 노이즈 파워 비로 나타낼 수 있고 볼티지 노이즈 RMS 값인 V 노이즈 볼트 퍼 루트 허르츠는 샘플링 주파수와 입력 풀 스케일 그리고 SNR을 포함하는 다음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를 1mW를 기준으로 한 dBm per Hz로 바꿔주기 위해 로그를 취해주면 V 노이즈 dBm per Hz로 다시 표현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예로 들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비트 150Ω 샘플링을 지원하는 AD 컨버터인 ADC14V155를 사용하여 샘플링 속도 150Ω로 할 때 입력 풀스케일 레인지는 200Ω 입력 저항일 때 2V 피크 투 피크입니다. 이 제품의 SNR은 10MHz 입력 신호 -1dBfs일 때 71.9dBfs가 되고 70.9dBc로 표현됩니다. 이때 V 노이즈는 앞서 살펴본 공식을 이용하여 루트 입력 풀스케일 나누기 2의 제곱을 fs인 150Ω로 나누어 다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분의 SNR 하면 22.9 나노볼트 퍼 루트 허르츠가 나오고 이는 dBm으로 표시할 경우 마이너스 146 dBm per Hz가 됩니다. 즉, AD 컨버터에 의한 노이즈 덴서티는 마이너스 146 dBm per Hz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블로커 신호가 없는 작은 신호 입력 시 수신단 노이즈 플로어가 입력 신호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이것을 레퍼런스 센서티비티라고 합니다. 반면 큰 블로커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디스토션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단 노이즈 플로어와 디스토션을 모두 포함하는 파라미터인 인밴드 사이네이드가 중요합니다. 수신단 전체의 인밴드 사이네이드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기지국 커버리지와 용량을 늘려주는 기지국 감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SNR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스펙 파라미터 중 하나가 인밴드 사이네이드이고 SNR이 신호대의 노이즈 B라고 정의할 때 사이네이드는 SNR의 디스토션까지 포함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밴드 사이네이드 성능으로 AD 컨버터를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기지국 수신단에 적용할 만한 AD 컨버터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비트 130메가 샘플링까지 지원하는 하이 밴드위드 AD 컨버터인 ADC16V130이며 1기가 이상의 입력 밴드위드, 오버레인지 인디케이터 출력핀, 750mW의 낮은 전력 소모 특성을 가지며 패러렐 LVDS 아웃풋 및 디퍼렌셜 아날로그 인풋을 지원합니다. 주요 다이나믹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D 컨버터 입력단에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듀얼 채널 디지털 베리어블 게인 앰프인 LMH6517은 200MHz에서 45dBm OIP3 특성 및 6dB 노이즈 피겨 그리고 0에서 31.5dB 구간에서 0.5dB 스텝으로 디지털 어테뉴에이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지국 송신단 채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지국 송신단 중 컴플렉스 또는 듀얼 채널 덱을 적용한 블록도 예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웹비너에서는 파워앰프 선형화에 필요한 디지털 프리디스토션 경로에 적용되는 AD 컨버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D에 적용될 AD 컨버터 선정 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D 기능은 멀티캐리어 기지국에서 EVM, ACLR과 같은 스펙트럴 마스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AD 컨버터의 스펙은 DPD 알고리즘과 표준 규격을 기반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SNR 측면에서 AD 컨버터의 노이즈 플로어가 신호 채널의 신호 플로어보다는 작아야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스펙인 SFDR 측면에서는 DPD 경로에서 AD 컨버터가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보다 큰 스퍼를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앞서 수신단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리퀀시 플래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W, 즉 밴드위스는 5차 하모닉까지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호 밴드위스 5배 정도의 밴드위스가 필요합니다. FS, 샘플링 주파수는 수신단에서 고려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이키스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호 대역폭의 2배 이상 되는 주파수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샘플링 주파수를 높게 가져갈수록 SNR을 높일 수 있고 필터링에도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FIN, ADC 입력 신호 주파수도 역시 수신단에서 고려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투캐리어 LTE 시스템용 DPD 경로를 위한 AD 컨버터의 요구사항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DPD 경로상에서 풀스케일 신호 레벨이 80dBfs일 때 245.76메가로 샘플링할 경우 샘플링 프로세싱 게인을 뺀 59.1dBfs 이상의 SNR을 제공하는 AD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SFDR은 마이너스 18dB 입력 신호 기준 시 62dBc가 되고 마이너스 18dBc 입력 신호 기준 시 80dBfs가 됩니다. 여기서 AD 컨버터의 샘플링 주파수 FS를 높였을 경우 SNR의 요구 규격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SFDR 요구 규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SNR과 SFDR은 전체적인 시스템 마진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그 값이 직접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PD 경로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로서 듀얼 채널 11비트 200메가 샘플링을 지원하는 AD 컨버터인 ADC11DV200 제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듀얼 채널을 지원하면서도 450mW의 낮은 전력 소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 다이나믹 퍼포먼스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70메가와 약 250메가의 IF 주파수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품들로서는 10비트, 12비트, 14비트의 200메가와 250메가 샘플링을 지원하는 듀얼 채널 AD 컨버터들이 있습니다. 저희 내셔널이 보유한 기지국 솔루션 중에는 송신단 파워앰프 모듈에 적용 가능한 온도 센서류, RF 파워 디텍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샘플링 속도가 낮은 모니터용 AD 컨버터, DA 컨버터류가 제공 가능합니다. 다음은 AD 컨버터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클럭 부분에 대한 당사의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 클럭 신호에 지터가 있을 경우 이 지터로 인해 AD 컨버터의 입력 신호를 샘플링하는 중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AD 컨버터의 샘플링된 출력 신호에 노이즈를 추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럭 노이즈는 8비트 정도 되는 낮은 레졸루션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트 수가 높을수록 지터의 영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 AD 컨버터의 샘플링 클럭 소수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터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TJ-Max는 AD 컨버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지터량으로서 입력 신호 레벨과 AD 컨버터의 비트 레졸루션, 입력 풀스케일, 입력 신호의 주파수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링 클럭 주파수는 이 지터 산출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지터가 AD 컨버터의 SNR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컨버터의 비트 수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SNR은 여기 각각 푸른색 점선 정도까지입니다. 8비트 ADC는 약 50dB, 14비트 ADC는 약 85dB 이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풀스케일 입력 주파수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 최소한 만족해야 하는 클럭의 지터를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신호가 30MHz일 때 12비트 AD 컨버터로 최대 SNR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클럭 지터가 1피코세크 이하여야 73dB 정도의 SNR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내셔널 세미컨덕터가 제공하고 있는 타이밍 디바이스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AD 컨버터의 SNR 성능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터 특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LMK04031과 같은 듀얼 채널 PLL VCO 지터 클리너 및 클럭 분배기입니다. LMK4000 시리즈는 고가의 VCO가 아닌 저렴한 크리스탈을 이용하여 탁월한 지터 클리너 성능을 제공하고 클럭 분배기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LMK1000은 보다 많은 클럭 포트가 필요할 때 LMK4000의 출력단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클럭 분배기이고 LMX2531은 RF 클럭이 필요한 경우 탁월한 페이지 노이즈 특성을 제공하는 RF PLL VCO 신서사이저입니다. 이 제품들은 아래와 같이 캐스케이드로 연결하여 구동이 가능하며 여기서 페이지 노이즈 플랫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2.288MHz 클락 소스 신호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LMK4000 시리즈의 출력 12.288MHz는 파란색, LMK1000 제품의 출력 12.288MHz는 초록색, 마지막으로 RF 출력 2GHz의 신호의 페이지 노이즈 특성은 회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LMK1000 시리즈는 클럭 버퍼 배분 분배기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서 LMK4000 제품과 달리 지터 클리너 기능만 없습니다. 이 제품은 8개의 클럭 포트를 제공하고 각각의 출력에 대한 스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지터는 약 30펨토세크 어디티브 지터 특성이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LMK2000 제품은 LMK4000 제품과 같은 지터 클리너 및 클럭 분배기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서 20펨토세크의 어디티브 지터 특성이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PLL과 외장 VC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MK3000 시리즈는 LMK2000에 비해 외장 VCO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서 PLL과 VCO가 모두 칩에 내장된 구조를 가지며 총 8채널의 클럭 포트를 제공하며 각 디바이스별 지터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LMK4000 제품군은 앞서 설명드린 LMK2000과 LMK3000 제품군의 장점을 모아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LL이 2개, VCO가 1개 내장되어 있고 열차 PLL 단에 저렴한 크리스탈 또는 저가의 VCXO와 연동시키더라도
그 성능은 LMK 2000이나 LMK 3000보다 좋게 낼 수 있습니다. 이 제품군은 LVDS, LVPAC, LVCMOS 출력을 제공하며 초기 전원 인가 시 61.44MHz 디폴트 클락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례로 VCXO 대신 크리스탈을 썼을 경우 제품의 페이즈 노이즈 특성을 살펴보면 122.88MHz 캐리어인 경우 100Hz 옵셋에서 약 -100 dBc/Hz의 탁월한 페이즈 노이즈 특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내셔널이 보유한 데이터 경로 솔루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셔널은 기지국의 리모트 라디오 헤드와 기지국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CPRI와 OFS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CPRI 서비스로는 스캔 25100이 있습니다. 또한 IEEE 1588을 이더넷 파이에서 제공하는 DP83640 제품이 있어서 IEEE 1588 클락 싱크 및 팔라노섹 타임스탬프 레졸루션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클락 아웃풋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의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지국은 높은 감도, 파워앰프의 선형성, 그리고 탁월한 노이즈 성능 등의 필요성에 의해 기지국 설계에 기존과는 다른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셔널은 미래형 기지국을 설계함에 있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 고성능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개해드린 내셔널의 제품들은 이미 기존의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에 대부분 채택되어 꾸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내셔널의 다양한 설계 도구 및 제품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접하실 수 있으며 특히 DVGA 디자인 툴, 하이스피드 ADC 포트폴리오, 클럭 지터 클리너 포트폴리오, 이더넷 솔루션 포트폴리오 등의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